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생각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정신적 그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할 수 있고 원하는 어떤 이미지든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을 통해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생각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속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마음속 이미지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자주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왜 안 될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될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 보는 대신 왜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했죠. 상황, 내가 만든다. 콜럼버스는 새로운 세계를 마음속에 그렸고 우리는 지금 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모습을 이미지화했고 인류는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모스는 금속선을 통한 정보 전달을 상상했고 전신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상 속 이미지를 현실로 바꿨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력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당신도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정신적 건축가입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보고 자신은 조연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주인공은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월러스 와틀스는 우주는 생각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재료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하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 속 자신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인 모습만 그리지만 이미 도달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속성이야말로 열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지화했다면 그 이미지를 꾸준히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삶의 모든 변화는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며 준비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진동수에 맞춰 살아가야 그것이 당신 삶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성에는 영웅적인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인간의 성격에 강철의 탄성을 더해주는 요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꾸준히 원하는 이미지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은 문제보다 높은 이미지를 바라보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마음과 이미지에 집중하세요. 이 문장은 여러분의 책상에 적어두어도 좋습니다. 책에도 나왔듯 단순한 독서나 암기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해와 적용입니다. 이해하고 실행해야만 풍요의 문이 열립니다. 이해를 얻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공부입니다. 저는 매일 두 가지를 반복합니다. 공부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식으로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창의적인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창의력은 특정 직업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풍부해집니다. 삶의 경험은 창의성의 재료가 됩니다. 은퇴는 창의력의 종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선 안 됩니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창의력을 활용하세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마지막으로 토머스 트로워드가 말한 아주 강력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음은 신성한 작용의 중심이다. 그 작용은 항상 확장과 더 큰 표현을 지향한다. 이것은 과거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결과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성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당신은 우주의 중심이며 새로운 조건과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중심입니다. 지금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자각하는 것. 여러분, 이 영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영혼의 세계, 즉 영혼으로 가서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의식 속에 흐르는 순수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 속에서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시 영혼에게 돌려주면 영혼은 그것을 물리적 형태로 우리 삶에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지를 창조하고 그것을 다시 우주에 돌려줄 때 우주는 그것을 현실의 결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신성한 작용의 중심이다라는 문장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바로 중심입니다. 이는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 작용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즉, 여러분 모두가 신성한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작용은 언제나 확장과 더 풍부한 표현을 향해 나아갑니다. 즉,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이미지를 글로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종이에 써보라고 여러 번 요청합니다. 직업, 인간관계, 건강, 배우자, 부모로서의 역할까지 원하는 삶의 모든 측면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썼고, 생각했고, 만들었습니다. 어떤 구두를 신고, 어떤 양복을 입고, 어떤 머리 모양을 하고, 어떻게 걸을지까지 이미지화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방식대로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트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성은 그 본성을 바꿀 수 없기에 반드시 내 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 말은 우리 안의 신성이 확장과 표현을 계속 추구하며 우리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통해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새로운 의식 상태로 이동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는 말처럼 이미 창조된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신성한 작용은 항상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그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나는 소수의 승리자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판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판하던 사람들도 결국 내 선택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에너지와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원리, 즉 최소 작용의 원리를 따릅니다. 이것은 물리학뿐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적용됩니다. 그 심리적 원리는 바로 단순한 가정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먼저 가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이루어진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때 지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저는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현실은 이미지를 그리고 그것을 잠재의식에 심었을 때 그것이 곧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첫 번째 법칙 중 하나, 바로 에너지의 지속적 이동 법칙입니다. 내면에 심긴 이미지는 반드시 외부 세계에 나타납니다. 의식의 상태가 바뀌면 그것은 물리적 결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는 이미 완료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이미지를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의식 수준에서만 현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공부입니다. 저는 매일 공부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기 전 집에서도 책을 읽고 사색했습니다. 공부는 저에게 식사, 샤워,
옷 입기처럼 습관입니다. 반복하는 습관을 통해 내 의식을 높이고 그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영혼에 맡기세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일상의 습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매일 공부하고 상상하고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은 오직 자신의 의식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보이지 않던 세계가 눈앞에 드러납니다. 상상력은 곧 신의 눈, 즉 창조의 도구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신은 마음을 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 종이와 펜을 들고 쓰십시오. 나는 어떻게 걷고 싶은가?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 얼마나 벌고 싶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것을 자세히 써내려가고 이미 그것을 가졌다는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느낌은 진동에 대한 의식적 인식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이미지를 반복하고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진동에 맞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 느낌이 곧 새로운 현실의 진동대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현실은 과거의 생각과 가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래를 창조하고 싶다면 그 미래를 현재로 느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그것이다 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는 나다의 의미입니다. 이때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 감정을 느끼고 그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한 공상에 불과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마음에서 아이디어를 명확히 정립하고 둘째, 잠재의식에 그것을 심으며 셋째, 몸을 통해 그 진동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감정과 행동을 통해 현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느끼며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될 때 결과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는 에너지의 이동, 영속적 형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에 그린 이미지는 외부 현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문제를 겪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도록 훈련받아왔고 그 패러다임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남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이미지를 그리고 그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버드의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배우처럼 행동하라. 그 사람처럼 말하고 걷고 결정하세요. 쌤이나 강사가 어떤 옷을 입는지에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이미지에 맞게 정장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를 아는 사람들은 기존의 나만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입는 옷, 사는 집, 버는 돈, 그게 그들의 인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의 인식이 아닌 자신의 비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신의 작용입니다. 변화는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그 진동은 주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의 이미지는 거짓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산물일 뿐 진짜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네비의 비랜드는 1900년대 초 토마스 트로워드의 유일한 제자가 되기 위해 상상을 실천하고 22만 달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내 마음은 신성한 작용의 중심이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암기했습니다. 저 또한 이 문장을 수년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왔고 여러분께도 똑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신성한 작용의 중심이며 신성한 작용은 항상 확장과 표현을 향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창조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신성한 힘이 지금 이 순간 더
크게 표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그대로 지금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작용의 중심이며 신의 최고 걸작입니다. 이 강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삶의 중심이며 상상력과 의지를 통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년간 함께 일해온 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영화 산업에서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가능할까요? 그는 내가 이야기하는 원리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필에게 잠시 멈추고 2070년에서 2020년을 돌아보는 상상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그가 지금의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정확하게 작동하며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폼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에 보내고 데려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단 10초 만에 의지라고 답했어요. 의지는 상상한 이미지를 마음의 스크린에 고정시키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일이지 당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고 그것에 만족합니다. 어떤 여성이 나에게 춤을 요청했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무대에서 그 이야기를 유머로 풀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지 마세요. 창조는 끝에서 시작됩니다. 즉,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의 위력이며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과거 금메달리스트 밀트 캠벨은 매일매일 금메달을 따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을 코칭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1년에 가장 많이 벌어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그 사람의 패러다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면 삶의 전체가 바뀝니다. 진정한 창조적 삶은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고등정신 능력, 상상력, 의지, 직관, 기억, 사고력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창조적 원천에서 나왔으며 우리가 가진 이 힘은 인종, 성별, 외모와는 무관하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여성은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3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녀는 이게 뭐 대단한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만큼을 이미 당연하게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공부, 생각, 에너지 집중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73년 작은 방에 앉아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지금 우리는 89개국에서 활동 중입니다. 집중하고 그 이미지를 붙잡고 그 진동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부터 살아야 합니다. 제 집은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작업자들은 종이에 그려진 최종 이미지를 기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고 지금 행동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이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큰 부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